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학생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학생이 선택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 내용을 찾아서 다시 공부하게끔 해주시는 게 저는 면접의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녁 8시에 진행되는 교사들의 성장시간 티타임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면접 지도에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아마 고3 담임선생님이나 또 진로 진학 선생님들 면접 지도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팀메이트를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강의해 주실 분 바로 이대희 입학사정관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이쪽 안쪽으로 좀만 더 들어와 주시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TT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입학사정관 이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면접에 대한 거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평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어렵게 오셔봤는데 정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자,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면접이 실제로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상황별로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면접을 지도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던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든든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 입학사정관님이 평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 내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좀 포인트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대희 사정관님의 티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에게 좀 들려드릴 이야기는 면접평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서류 확인 면접,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활용해서 이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 면접을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류 확인 면접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릴 것이고, 보시면 뭐 면접은 대면으로 하고, 면접위원은 국민대 같은 경우는 3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대학에 2인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 권한은 동일하다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저희도 이제 수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고 가끔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렇게 누가 전임사정관이고 누가 위촉사정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100점씩의 권한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누가 전임이고 누가 위촉이냐에 크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면접에 실제로 집중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네 번째인데요. 면접에서 이제 많은 평가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의 유형을 한번 나눠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보통 이제 사전 검토를 하는 질문이라는 건, 첫 번째는 서류 평가를 진행하는 사람이
서류 평가를 하면서 학생에게 궁금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전 검토, 즉 서류 평가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적어서 이렇게 면접에 활용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확인 질문, 그다음에 저희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확인 질문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학생부에 내용이 적혀져 있으면 실제로 학생이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국문과 예를 들어볼까요? 뭐 독서 토론 동아리를 2학년 때 활동했는데 독서 토론 동아리에 예를 들면 김소월의 어떤 시를 읽고 감상문을 썼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래. 이게 이제 사실 확인 질문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질문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정답이 없는 겁니다. 학생이 답변의 내용을 선택하는 건데, 가장 쉬운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게 결국은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이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 이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건 대학의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예시문항이 보통 이런 형태의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질문, 즉 예시문항들은 어떤 답을 할 것이냐, 즉 답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질문의 답을 사실 준비해 가는 것, 이게 사실은 면접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사실 확인 질문은 많이 해주세요. 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면접이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한 개의 고사실에서 한 개의 학과를 다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봐야 하는 학생이 많으면 면접 고사실이죠. 고사실이 2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실이 2개인 경우에 이 2개의 고사실이 과연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같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문과를 1고사실과 2고사실에서 평가를 하는데, 1고사실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2고사실은 자기소개를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만약에 같은 학교 학생들이 면접을 봤으면 나는 물어봤는데 나는 묻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 면접의 순서가 있다면 도입, 그다음에 평가, 마무리, 이렇게 한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도입 단계 부분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입실이죠. 학생이 면접고사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동작을 삼갈 것이라고 적어놓은 건, 들어오는 순간에 입구에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책상에 앉아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를 빼고 아주 얌전하게 앉아요. 그럼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길게 진행하면 15초에서 20초 정도 되거든요. 15초에서 20초의 시간은 면접 질문을 하나 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접은 총 10분 이내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 내에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질문을 하고 학생의 답변을 들어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의외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앉고 질문을 받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이 아이스 브레이킹까지 보통 저희가 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인사, 면접 진행 방식을 설명하거나 가벼운 농담, 어떤 것도 다 아이스 브레이킹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는 바로 면접을 들어갔어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결국은 평가자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의응답이죠. 그러니까 도입은
면접, 그러니까 학생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할까봐 저희들이 긴장을 풀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면접을 평가하는데 평가자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앉으면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제 몇 가지 적었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학생들에게 아쉬운 부분은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 두 개의 질문은 같은 질문일까요? 다른 질문일까요? 그리고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모두 같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자기소개, 제가 이제 국어 공부를 해서 예시를 국문과를 들면 국문과에 지원한 친구입니다. 이 국문과에 지원한 친구가 면접관에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들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는 국문과에 너무 가고 싶어서 지원한 누구입니다. 혹은 저는 뭐 키가 몇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어떤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답이 굉장히 많죠. 같은 질문이라는 건 결국은 지원 동기라는 거죠.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말하거나 내가 고등학교 때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공부의 내용을 말하거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면접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지원에 꽂힐까요? 동기에 꽂힐까요? 주로 동기에 꽂힙니다. 그래서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요. 느낌, 관심이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좋아해서 이런 식의 답변이 많은데요. 이 지원 동기는 결국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학종에서 평가, 저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하냐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했고 이 공부한 내용이 과연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있는지, 그것들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문과면 저는 문학 시간에 어떤 문학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문학가는 이런 작품의 특징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매우 어떤 형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해 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자기소개도 되고 지원 동기도 되고 더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 질문을 만들어내는 답변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학과에서 어떠한 공부를 했고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답변을 들은 면접관은 바로 그 다음에 질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작가는 어떤 작가죠? 공부한 내용은 뭐죠?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질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으면서 지원한 학과와 굉장히 관련이 높은 이야기가 좋겠죠. 결국 전공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뒷부분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국민대에 예를 들면 평가 영역이 3가지거든요. 그럼 3가지의 영역을 평가위원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평가 요소별로 평가자가 맡아서 예를 들면 1번 평가자는 어떤 걸 묻고 2번 평가자는 어떤 걸 묻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 즉 평가 요소별로 당연히 질문을 예측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일반화된 질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반화된 질문에 어떤 걸 답할 건지가 결정되어 있는 게 필요한 거죠. 학교생활기록부를 숙지한다는 건 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너머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학생부에서 전공,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 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걸 꺼낼 것이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 그러니까 평가자는 평가를 위한 질문을 한다. 이건 이제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모의평가를 진행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도와 관련한 영역인데요. 면접 중간에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실제 면접평가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저희가 선생님들께서는 쭉 면접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면접위원들에게 제가 교육을 할 때는 학생이 답을 잘 못하고 잘 모르면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 그 답이 틀렸는데, 혹은 아이의 답변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그 피드백을 듣게 되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추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답을 잘못하면, 굉장히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학생이 답이 틀리면 0점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모의평가를 지도하실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지 마시고 학생의 답변 그 자체를 평가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면접의 마지막 상황이죠. 마무리. 보통 10분의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 학생의 답변이 9분에 끝날 수도 있고요. 8분 30초에 끝날 수도 있고 9분 30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의 답변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면접을 동일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저희가 하게 돼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볼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학생의 답변이 너무 길고 시간이 부족하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난 떨어졌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의 답변에 따라서 면접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밑에 거 2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준비해 갔는데 어떤 고사실에서는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앉자마자. 그러면 마지막에 질문이 주어졌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오면 좋을까요? 결국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준비했던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 동기, 자기소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비슷한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과 내용으로 구성해 놓으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꼭 나에게 물어봐 줬으면 싶은 내용. 어떻게 얘기할까요? 물어보면 좋겠다. 물어봤으면 좋겠다. 물어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라서 답변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은, 이건 제 경험이긴 한데요. 평가자들은, 즉, 이제 위촉 사정관이나 저희 전임 사정관들도 아이들의 수준이 있다면,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까요? 수준이 낮을 것 같은 학생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까요? 답변의 수준이 좋은 학생들에게 그 다음 어려운 걸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 학생의 점수를 깎거나 모르고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질문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앞에 이전 질문을 충분히 받았다면 더 궁금해서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알아야 되는 수준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면 더 쉬운 걸 물어보는 경우를 택해요. 그래서 얘가 이것까지는 알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민대학교 예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국민대 평가를 합니다. 이 서류 평가는 그래도 긴 시간에 영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 이내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는 걸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는 이 부분도 거의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인성 같은 경우는 태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데 태도 얘기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의사소통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사정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운 것을 계속 꺼내는 아이와 외우지 않았어도 질문 받은 걸 대답할 줄 아는 아이, 누가 더 우수하고 누구를 더 높게 점수를 줄 거냐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외운 걸 잘 꺼내는 아이보다 자기 생각을 꺼내서 표현하고 말할 줄 아는 아이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데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꺼낼 수 있어야 정말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면접 평가를 실제로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만든 건데요. 저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련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정관인데요. 결국 이 관련성은 무엇과의 관련성이냐? 학생이 지원한 학과인 거죠. 제가 학과와 직업을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학생부를 분석해 주실 때 그 지원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어떤 학과가 적합한가. 그런데 학생부에 직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학과로 기재되어 있거나 어떤 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국문과에 오는 학생인데 학생부에 출판 편집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 과연 적합할까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 언어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있다면 직업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직업이 중요한지, 그리고 직업보다 저는 지원 학과와의 관련성이 훨씬 좋은 거죠.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성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확인될 수 있는데 이 활동 내용이겠죠. 면접에서는. 즉 전공과 관련해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류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해서 활동할 수는 없고, 3학년들은 학생부를 분석해서 이러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는지를 찾아서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학생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학종으로 이제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대학과 그 학과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죠. 80% 이상이 등록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학생부에 적혀져 있고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그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이 선택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 내용을 찾아서 다시 공부하게끔 해주시는 게 저는 면접의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학생이 대학에 가서도 공부할 내용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관련성과 우수성은 당연히 따라오죠. 즉 국민대 자동차 융합대학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과에 가려고 하는 학생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까요? 물리투, 역학. 예전에 그래서 제가 면접을 들어갔는데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학생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림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땡땡땡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면접 때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주 쉽죠. 돌림힘의 원리를 설명해 볼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학생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돌림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림힘의 원리를 수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 굉장히 면접평가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 찾아보시면 된 것 같아요. 희망하는 학과가 있고 학과와 관련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희망 직업이 나와서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 이건 3학년들은 분석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1, 2학년들에게는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1학년 때부터 직업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관되면 좋다고 해서. 직업이 일관되면 좋을까요? 또 하나,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3년간 경찰을 희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걸 공부할 수 있을까요? 3년간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경찰과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본 내용만 많아요. 즉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오히려 경찰을 하고 싶은 학생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이 필요하려면 뭐 달리기를 잘해야 되니까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 아니면 경찰은 뭐 이런 뭐 미란다 고지도 있고 뭐 기본적인 수준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 공부를 했다.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학과를 선택할 때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지는데요. 직업부터 경찰부터 출발해서 오면 3학년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학년들을 혹시 지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굳이 희망하는 직업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3학년 때쯤 결정되어도 전혀 무방하고 직업이 결정되는 순간 조금 더 심화된 활동과 공부를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예시가 이런 겁니다. 경영학과 학생부를 보면 ESG 경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요새는 문화 마케팅, 문화예술 마케팅도 넣고요. K-팝.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과연 고등학교에서 이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경험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제가 이 앞에 써놓은 것들이 수업이죠. 학생의 수업이나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ESG 경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수요와 공급, 자본과 노동 이런 이론과 원리들을 알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나는 ESG 경영을 실현하겠다. 이러면 되겠죠? 근데 학생들은 이 부분은 다 없이 오로지 ESG 경영 그리고 이런 환경 보호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학생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부는 사실 경영학과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회운동가가 되거나 환경보호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즉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것들을 기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1학년, 2학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3학년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질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하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면접은 공부를 다시 하는 겁니다. 필요한 공부를. 그래서 ESG 경영에 많이 적혀 있다면 이 경영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생부에서 배운 적이 있는지를 찾고 그 내용들을 다시금 공부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면접평가 이제 지도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이제 학생부 분석입니다. 학생도 해야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앞에 좀 적어본 거예요. 말씀드린 내용이 쭉 정리된 겁니다. 하고 싶은 공부나 갖고 싶은 직업을 결정했나. 나름 순서대로 쓴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갖고 싶은 직업을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할까 찾아보는 것도 순서상 문제는 없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순서가 있다면 그건 저는 직업은 조금 나중에 기록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갖고 싶은 직업, 그리고 내가 지원한 학과가 과연 관련이 되어 있느냐. 결국 이 관련이 이게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학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학년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3학년들은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 보이느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공부했나? 학생부에서 찾는 거죠. 아, 나는 어떤 걸 잘하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김소월 시인 아니면 뭐 이상 시인 그러면 뭐 운문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도 그런 것인지 더 확장될 것인지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에서 좀 출발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쭉 한번 뭐 밑에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내용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측 질문에 답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면접 강의에서 나와 있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질문을 예측하고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답변을 학생들이 이런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서 땡땡땡 탐구 보고서 활동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볼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 과제는 뭐 땡땡땡 수업이나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제가 몇 명의 학생들하고 기획을 해서 했고요. 저는 이 활동을 어떻게 나눠서 제가 맡은 부분은 자료 조사인데 뭐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주변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즉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하는 걸 쭉 늘어뜨려서 설명하는 방법. 근데 이런 건 평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평가자가. 그 질문에서 이제 제가 한 질문이 그거잖아요. 땡땡땡 주제 탐구를 했는데 이 활동은 뭔가요? 그러면 이 주제는 혹은 이 책은 이 내용은 이런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공부했고 여기서 배운 내용은 이러는 거고 이게 더 어떻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년에 뭘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답변을 사실 기대하는데 학생들의 답변은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거나 아니면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과정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나열하듯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학년과 3학년을 연결한다. 이건 본인의 학생부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만 가능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1학년 때와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의 흐름, 내가 관심사가 어떻게 변했고 이게 연결되게 말하는 아이를 사실은 거의 보지를 못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즉 면접에서 본인이 정말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관되게 희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다면 이런 식의 답변 구성을 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쉬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뭐 3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학생이 이 답변을 준비하면 좋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답을 외우는 것은 그냥 기계처럼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추가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결국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생각이 변화? 서류에 없는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서류에는 팩트에 기반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인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없는 건 이 친구가 뭘 배우고 느꼈을까? 왜 그 활동이나 그 주제를 선택했을까? 그걸 한 다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평가자들이 좀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답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말하기는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건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유형은 답변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그걸 잘 외운 학생들이 굉장히 잘 꺼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면 면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가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건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뒤에 나오는데 단문을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정확하게 끝맺는 연습 굉장히 필요하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식 이런 뭐뭐 했습니다. 단아까 뭐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준비를 해오는데 너무 짧게 준비하고 입에 붙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맺는 것, 이건 학생들이 좀 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요. 길게 말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짧은 문장으로 자기 생각을 이어서 말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이 성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앞에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함께 연습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이 보고, 그러니까 친구의 학생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찾아서 해보고 듣고 내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신다면 이렇게 연습지, 그러니까 질문지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셔서 학생에게 좀 써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자기주도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활동을 3개만 골라와. 전공적합성을 3개 골라와. 그런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학생들의 답변을 수정해 주시는 뭐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복장 및 태도, 비상식적 복장은 그런 거죠. 뭐 빨간색 반바지라든가 뭐 형광색 반바지, 쪼리 이런 거 아니면 되고요. 태도, 뭐 다리를 이렇게 떤다거나 뭐 바닥에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아요. 여학생들 검정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머리를 좀 메고 오는데요. 그냥 청바지에 면바지에 티셔츠, 그다음에 셔츠 이렇게 입고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겠고, 가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엄격하게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학교 이름, 수험번호 등을 말하면 보이지 않게 탈락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이게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좋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웃는 게 좋다. 이거 뭐 다 아시겠죠? 우는 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아니고 마지막 전 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이제 면접을 지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모의 면접을 하시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모의 면접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야? 저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거야. 왜? 어떻게? 여기서 네가 어떤 걸 공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은 대답을 하는데 결국은 질문자의 의도나 목적이 얼마나 적확한 답을 하느냐, 학생의 답이 타당한 거냐,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질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모의 면접의 퀄리티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제 지도하실 때 이렇게 너무 질문을 길게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질문을 너무 길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너무 어렵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면접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접자가 질문을 짧게 해야 학생이 답변을 길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도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모의 면접을 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하시고 학생의 답을 듣고 연결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뭐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꼬리 질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학생의 답변을 듣고 궁금하신 걸 추가로 질문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의 답변에 따라 궁금한 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서류에서 내용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 아실 것 같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첫 번째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이제 문항이 줄어들면서 보통 이제 2개 혹은 3개의 문항을 썼는데요.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썼었죠.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좀 있었어요. 왜냐? 학생의 생각과 학생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고 학생이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면접에서는 좀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해서 기울인 노력을 말해보세요. 혹은 지원 동기를 말해보세요가 자기소개서의 메인 문항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그냥 놓지 마시고 학생들이 이걸 기준으로 답변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면접 때 활용하게끔 하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지원 동기가 없죠. 지원 동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원 동기는 결국은 학생이 혹은 뭐 수험생이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지원 동기가 뭐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다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모든 평가자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 뭐 면접평가 굉장히 다양하고 정답은 없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너무 이렇게 기업 채용 면접의 형태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부를 다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그 학과에 진학해서 다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걸 잠깐 잊을 수도 있고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서 채운다면 대학에서 충분히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학이라는 게 이 학생이 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공부한 걸 가지고 어디인가 사회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무조건 들어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종 이전에는 점수에 맞춰 학과를 선택했고 대학에 와서도 학과와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때부터 나의 직업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해 나가고 대학에 가서 관련된 직업까지 갖는 것을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할 때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어차피 그거 공부 가서 할 거니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지금 질문이 여러 개 들어온 게 있어요. 사정관님께서 아까 일관성, 관련성 이거를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때 정말 진로가 완벽하게 결정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게 막 변형되기도 하고 진로 탄력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쪽 진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이 생기부를 보면 학년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진 경우 학과가 기록된 경우가 1학년 때 학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년에 따라 달라졌을 때 면접평가에서 아니면 뭐 서류평가에서 뭐 좀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서류를 통과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면접에서는 본인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오히려 불이익이거나 이제 서류를 통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면접은 일단은 그 부분을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질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학과가 바뀐 범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공학을 하다가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다 전자공학과를 바꿨어요. 근데 기계공학과는 물리화학을 기본으로 다 해도 되는데 이 친구가 하다가 전자로 바꾸면서 뭐 화학을 더했다거나, 사실 기계와 전자는 한 끗 차이. 관련성 있죠. 예,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계를 하다가 갑자기 생명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변화는 과연 어디서 기인했을까? 혹은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뭘까를 좀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생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류 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기계를 희망하다가 생명과학까지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제 건축학과 건설 시스템 그리고 뭐 다른 대학에 있는 도시공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서 여러 개를 타겟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너무 특정 학과를 타겟팅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타겟팅해서 그걸 써놓으셨다면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혹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준비해야 될 방향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학과를 관통하는 연결되는 나의 능력,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그 평가자가 걱정하거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의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학생부에 있고 그걸 말하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분명히 기계공학에서 생명으로 바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죠. 갑자기 바꿨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두 번째 질문이 생기부가 중요하다. 생기부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생기부 중요하다. 생기부 중요하다 하니까 요 주제 탐구 활동이 어떤 걸로 돼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어요. 사령관님께서 좀 서류를 평가하시다가 요런 탐구 활동은 좀 좋았다. 그런 생기부가 좀 있었나요? 사실은 저는 탐구 활동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정관이고요. 왜냐하면 이 탐구 활동의 주제 방향을 대부분 직업에 잡아 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유행하는 아이템, 유행하는 내용들로 꾸려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주제 탐구를 잡으실 때 유행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식을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좀 제안을 해주시고 유행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을 쫓아간다고 해서 학생이 능력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갑자기 심화된 내용을 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주제 탐구에서는 심화된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사정관들이 이제 올해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게 되는데 주제 탐구가 융합 주제를 또 다뤄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학생이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 사정관들이 그걸 신뢰를 하지 않겠죠. 오히려 한 번 더 들여보게 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주제 탐구 내용을 저는 앞으로 이제 내년도 있고 쭉 지도를 하실 거라면 지식을 채우는 부분의 내용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수업 활동을 기획하시고 기록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선생님들이 덜 수고롭고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야, 요 학생은 제가 와 정말 뽑아야겠다라고 생각된 어떠한 사례가 있다면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게 면접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뭐 딱히 이 학생이다 이런 건 없는데 면접에서 기억나는 꼭 뽑고 싶다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말이 장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기 사전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 답변을 잘하는 아이들이 우수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면접은 제가 아까 10분 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에게 주어지는 질문, 메인 질문은 결국은 한두 개 혹은 두세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질문에 굉장히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진짜 우수한 학생은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학생부에 나와 있는 전공적 합성은 대다수가 준비를 해옵니다. 지금 학종을 준비해오는 아이들이
예측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 7, 80% 이상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너머에 정말 변별이 되는 건 학생이 답변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두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질문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예요. 센서, 보통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전자공학이나 자동차 자율주행하려고 그러면 뭐 적외선 센서든 어떤 센서를 활용해서 어떤 실험을 했다, 주제 탐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이 센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다룬 굉장히 중요하고 높아 보이는 이야기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센서의 작동 원리는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인 수준의 것들을 막 잘한다고 써놓은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만큼의 지식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 오신 그 선생님들의 그 학생들의 학생부가 굉장히 잘 쓰여져 있다면 그 친구가 그만큼 공부를 하면 됩니다.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사정관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면접이란 결국 무엇이냐? 이 학생의 내공을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요 정도 수준의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 학생의 내공은 이 정도인데 이 내공이 정말 맞냐? 그 내공을 정확하게 이 안에 담고 있느냐? 거기에서 그 내공을 더 발전시킬 확률이 이 학과에 들어와서 더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학생이면은 거의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류가 간혹 이제 저희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 서류가 너무 평범한데 학종의 면접 전형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선생님들을 뵈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면접을 굉장히 잘했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저희가 이렇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가 끝나고 서류를 열어서 분석을 해봤을 때 학생부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면접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책도 도서도 있고 학생들이 다뤘던 주제, 그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을 못하죠.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학생의 수준보다 높게 써주시는 경우에 고민이 되신다면 공부를 다시 시켜주십시오. 네, 지금 준비는 그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으로 학과에 지원한 친구들은 그 학과를 선택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공부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말고 아직 2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종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을 안 보니까 놀아야지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공부를 하면 대학에 가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 이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특강을 예전에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이들이 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으로 글을 썼다고 해서 너의 글은 초등학생 수준이야 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 학생은 다시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계속 하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말을 처음엔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고 생각을 다 꺼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남은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장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이게 꺼내기 시작하면 충분히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스킬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학과 사정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려하고 유창한 말하기가 중요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꺼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면접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대희 입학사정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